문재인 대통령과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300년 전 조선 영토와 함께 소동해가 표기된 유럽의 고지도였습니다. 이를 선물로 준 헝가리 국가기록원은 1756년 유럽 최초의 기록 보존소로 설립되어 약 3000km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가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조선과 공식관계를 맺은 국가로 1892년 조선은 헝가리와 통상조약을 맺은 바 있었기에 이곳에는 17세기 이후 우리나라 관련 기록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전달받은 고지도는 1730년 독일에서 제작된 것으로 한반도 동쪽 바다를 분명하게 소동해로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 18세기 유럽에서도 한반도 동쪽 바다가 동해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지도는 1739년판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데 헝가리가 소장해온 지도는 1730년판으로 희귀판 초기본이었습니다. 처버사버 헝가리 국가기록원장으로부터 소장 중이던 고지도를 전달받은 김정숙 여사는 감사합니다. 한국은 여기 한국이 있네요 라며 정말로 희귀한데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고지도뿐만 아니라 공개된 또 다른 중요한 문서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헝가리 신부 버이삐테르가 1919년 전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며 적은 일기였습니다. 버이삐테르 신부는 902년 고종 황제를 아련한 최초의 헝가리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에 대한 일본의 커지는 영향력을 우려하는 글을 붓글씨로 필사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기에 삐테르 신부는 마치 100년 후를 예견하듯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며 지구상에서 한국보다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극동의 가장 매혹적인 지역이다. 일본의 지배와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에 대한 영원한 지배를 존속시킬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요하는 것들은 한국인의 자존심이 전면에 등장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침략자들보다 우수하다. 일본이 한국에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바를 성취한 후 한국을 식민지배의 성공적인 예로 만드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다시 주권을 찾을 것이다. 또한 김정숙 여사는 여기서 중요한 대목을 낭독했습니다. 오래전에 언급했듯이 파리, 베를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시아로 출발하는 급행열차들이 모두 부산으로 향합니다. 오늘날 부산은 실제로 페르미누스, 즉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머나먼 여정의 종착지입니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낭독을 끝낸 김정숙 여사는 이 글은 마치 100년 후에 한국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다며 분단 이후 단절된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하고 한국과 러시아, 유럽을 잇고자 하는 오늘 대한민국의 구상을 완벽하게 예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헝가리는 이렇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로 우기는 바다를 분명 동해라고 그려진 고지도를 한국에게 선물하며 일본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우리나라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과감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지난 6월 스페인이 국빈 방문 때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시된 고지도를 보여준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헝가리는 한국과 같이 자신들도 수많은 외세 침략에 맞서 나라의 독립을 지켜왔고 독재 정치에 대한 투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뤘다며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국과 공통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헝가리 아데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V4, 비세그라드 그룹,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3개 국가의 경제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에서 한국이 얻은 외교적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에 참석하여 교황을 만나 방북 요청에 대한 답을 들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을 성공적으로 나누고 유엔 기후변화의 벽 당사국 총회에서는 대폭 상향한 온실가스 목표를 내세우며 기후변화 대응에 모범국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교황의 방북 의사를 전하며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록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한미 정상은 잠깐을 만났어도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고 친분을 돈독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일 정상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마지막 행사인 국제 메탄 서약 출범식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출범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문 대통령과의 동선은 겹치지 않아 만남은 불발되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대화할 의향이 없던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총선 이후에 참석을 꺼리다가 뒤늦게 유럽으로 향한 이유는 오로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면에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은 그곳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원했지만 바이든과 잠깐 인사 정도를 나눈 것에 그쳤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단시간 간담을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는 10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는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는 걸어가는 바이든 대통령 옆에 붙어서 말하는 기시다 총리의 모습이 보였는데 기시다 총리는 마치 수행원처럼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동 중에 따라붙어 잠깐 말한 것이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는 뒤늦게 기후총회에 와서는 목표로 했던 미일 정상회담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받은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의 이름은 화석상이었습니다. 국제기후단체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듣고는 일본의 이해 연속 불명예 화석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와서 일본은 아시아 에너지 트랜지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화석연료를 암모니아, 수소 등 제로 이미션 화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선도적인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후행동 네트워크는 이 같은 기시다 총리의 탈탄소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후행동 네트워크는 석탄 화력의 단계적 폐지가 이번 컵의 우선 과제인데 일본은 2030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게다가 기시다 총리는 수소나 암모니아를 사용한 제로 이미션을 맹신했다고 논평했습니다. 결국 이 단체는 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인 국가에게 주는 화석상 수상국을 일본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로비를 하고 외교력으로 독도와 동해, 후쿠시마 수산물 등 각종 이슈에서 한국을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외교력은 한국과는 너무나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커뮤니티에서는 일본이 외교 고자인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국에서 일본은 2020년 9월 영일 FTA를 체결했는데 동년 11월 일본은 영국 혼다 자동차 공장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르노 리사는 프랑스 기업 비중을 낮추기 위해 칼로스 권 회장을 체포했다가 일본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에서 일본은 닛산 자동차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시켜 일자리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미테구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됐는데 일본 잔미당 82명이 서명을 내어 일본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에서는 일본이 내정 간섭을 했다며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히 설치하기로 결의안을 내고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에서 일본의 이미지는 이미 실추된 지 오래이고 이 때문에 유럽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기시다 총리는 총선을 핑계로 늦게 온 게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동안 돈과 로비로 이루어져 왔던 일본의 외교력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교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은 퇴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놀라운 외교력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와달라고 요청을 받을 정도로 큰 인기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3일 2021 외국인 투자주간 포럼에서 한국에 투자해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에도 4.3%의 높은 전망치를 유지하고 국가 신용등급 또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세계 지식재산기구 글로벌 혁신지수 아시아 1위에 혁신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4일 한국이 BTS부터 오징어 게임에까지 문화 거물이 된 이유에 대해 놀라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전쟁, 독재, 민주화 및 급속한 경제성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면서 한국의 제작자들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파고들었다며 이는 소득 불평등, 절망, 계급 갈등과 같은 일반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 라인으로 발현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그동안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전 세계를 석권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 헝가리가 들려준 100년 전 버이피테르 신부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했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가 극동아시아의 태동에서 야기되어지는 영향력을 미리 알 수 있겠는가. 세상의 무대는 더 이상 대서양 지역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 지역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때에는 아시아와 미국, 캐나다와 시베리아가 그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한국과 한국민이 미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